읽어주는 여자 청약 2탄 시작합니다. 청약 1탄 영상에서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상품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고요. 청약통장이라고 줄이겠습니다. 청약통장을 사용하는 꿀팁도 알려드렸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을 이용한 청약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신규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 청약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만 19세 이상이면 모든 거주자들이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 자격은 1순위, 2순위, 그 외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짓고 있고요.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에 따라서 청약 순위 결정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달라요. 민영주택을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민영주택은 청약통장 가입한 지 얼마나 됐는지랑 이 통장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기준으로 순위를 정합니다. 청약 1순위를 받으려면 지역별로 나눠서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제일 빡센 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인데요. 이 투기과열지구로는 일단 강남 서초 있을 거고 송파, 노원, 마포, 용산 등등 서울은 거의 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과천 그리고 세종시까지 있습니다. 이들은 가입 후에 2년이 지나야 되고요. 예치 기준 금액이 통장에 들어있으면 돼요. 그리고 수도권은 1년만 지나도 1순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예치 기준 금액이 통장에 들어있으셔야 돼요.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만 넘어도 1순위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예치 기준 금액을 한번 알아볼게요. 표에서 보시면 2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가 있는데 면적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데 1,500만 원만 있으면 안전빵으로 거의 모든 면적, 모든 지역의 청약을 1순위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300만 원만 넣어도 청약 신청하시는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어차피 청약해서 당첨되면 잔금을 치르셔야 되잖아요. 어차피 돈을 모아서 계약금도 내고 잔금도 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청약하실 계획이시라면 청약통장에 1,500만 원 넣어 놓으시면 그래도 조금 마음이 든든하시긴 하실 거예요. 국민주택 순위를 알아봐 드릴게요. 국민주택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까다로워요.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또는 지방공사에서 건설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을 하는데요. 이 국민주택은 가입기간도 중요하고요. 납입 횟수를 충족하는지에 따라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국민주택 가입기간은 민영주택 가입기간과 똑같아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는 얘도 마찬가지로 가입하고 2년이 지나야 되고요. 그리고 24회차를 입금을 하셔야 됩니다. 위축 지역은 1개월만 넘어도 청약을 넣어보실 수 있어요. 이 이외에 수도권 지역은 1년만 넘어도 1순위 자격이 주어지고 1년이니까 납입 횟수는 12회만 넣으시면 되시고요.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6개월 이상만 갖고 계시면 되시고 6회차 납입을 하시면 됩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국민주택의 경우는 납입 회차가 좀 중요해요. 매월 약정 납입일에 연체 없이 납입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하루 날을 잡아서 연체된 회차만큼 나눠서 입금하시면 1순위를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만약에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가입했다고 예상을 해볼게요. 2016년 12월 1일에 청약저축 통장을 가입을 했어요. 한 번 넣었어요. 10만 원 딱 한 번만 넣고 그 다음부터는 돈을 입금을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2018년 12월 이제 2년이 지났잖아요. 내가 마침 곧 국민주택에 청약을 넣을 기회가 올 것 같아요. 가입 후 2년은 지금 충족이 됐어요. 근데 내가 한 번도 납입을 안 했기 때문에 24회를 납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내가 만약 230만 원을 들고 은행에 갈 거예요. 그러면 은행원한테 대리님, 제가 청약을 가지고 있는데 청약 통장에 딱 한 번 넣었어요. 그동안 횟수를 못 채웠으니까 23번으로 나눠서 10만 원씩 입금을 해주세요. 그래서 연체된 회차를 좀 채워주세요 라고 하시면 알아서 23번에 나눠서 넣어 주실 겁니다. 그러면 24회차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든든하게 1순위 청약이 가능하겠죠.
이는 민영주택처럼 금액을 많이 넣을수록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저축 총액을 산정할 때 월 1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넣으실 필요는 없지만 가점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간과 금액이 많을수록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해요. 그래서 매달 10만 원씩 꾸준히 몇 년 동안 넣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국민주택에 넣으실 거라면. 1순위 요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렇게 청약저축으로 1순위 요건 다 만들어놔도 제한자들이 있습니다. 5년 안으로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당첨된 적이 있다 하시면 그 당첨된 그 당시에 있었던 세대원들은 모두 1순위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혹여나 청약 넣을 당시에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 소유한 그 세대에 속하신 분들은 1순위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1순위 자격을 받기에는 지난번 영상에도 알려드렸듯이 쉬워요. 쉬워. 2년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 방법들로 인해서 1순위로 만드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국에 청약통장 가지고 있으신 분들 중에 13,000명 정도가 1순위 요건에 부합을 한다고 해요. 그렇지만 1순위라고 다 동등한 것은 아닙니다. 가산점 제도가 있어요. 가산점 제도에는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높아집니다. 이게 글씨가 조금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인터넷에 청약 가점제라고 쳐보시면 자료가 많이 나오거든요. 영상은 글씨도 많이 깨지고 하니까 크게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 항목들은 사실 청약 신청하실 때 가점 항목이 나와서 정보들을 직접 입력하시면 돼요. 이 항목들이 나옵니다. 청약 신청하실 때.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내용은 청약을 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더 깊이 들어가면 주택 종류에 따라, 면적에 따라 조건들이 모두 다르고 청약 그 시점에 본인이 어떤 상황인 건지에 대해서도 케이스가 엄청 다양해요. 미리 공부하려고 하시면 되게 복잡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 1순위 요건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내 부양가족 수나 내 연봉이나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나 무주택 기간 이런 것들은 내 힘으로 변경하기 힘든 부분들인 거잖아요. 내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인 주택 청약 종합저축 통장부터 먼저 만들고 실제 청약을 넣어야 하는 시점이 오시면 추가적으로 살펴보시고 내가 청약에 당첨이 될 수 있는지 가점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조건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청약통장 빨리 먼저 만들어 놓기만 하셔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손해도 아니고 이자도 붙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어려워하시고 청약통장 좋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좋은지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저조차도 쉽지 않은 내용이어서 정리를 한번 해야겠다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이번 기회로 내 집 마련에 대한 저축 목표도 생기고 옆에서 자꾸 당첨됐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거기 껴서 아는 척도 좀 해보고 어떻게 당첨됐는지 좀 공유도 해달라고 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윤택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며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인데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